우키시마오에 네. 탑승한 조선인 명단을 사실 줄곧 우리 정부는 요청을 했잖아요. 네. 일본에게. 근데 일본이 지난 몇십 년간 그 명단 없다라고 없다 그랬습니다. 했다가 갑자기 이 조선인 명단을 줬단 말이죠. 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이것도 이제 찻듯 그러니까 기시다가 왔을 때 우리가 기시다가 우리한테 줄 선물, 소위 말하는 선물의 입장에서 받으려고 했는데 예. 중간에 이걸 쓸까 말까 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분리한 것 같아요. 아니면 기시다가 와서 제시하면 선물이잖아요. 예. 근데 선물이라고 하기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속이 구린 거예요. 예. 아니 여태까지 없다고 했는데. 없다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있다고 하면 예. 그 뒤에 책임까지 다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소송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근데 예. 지금 일본이 준 것만 줬죠. 예. 자기들의 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공인된 문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등장하면 이게 강제노동 아시다시피 네. 강제노동을 당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 해방된 다음에 9일 만에 전부 다 큰 배에 싣고 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 사도광산이든 뭐든 구남도든 인정 안 했던 사람들이 대규모의 강제동원 사실의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에 의해 가지고 지금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때까지 밝히지 않다가 선물로는 던지는데 그러면 그 뒤에 그 사람들의 보상과 그다음에 무슨 전말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일본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갖고 온 순간부터 시작일 수 시작일 있잖아요.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예. 이거는 윤석열 정부 있을 때 사도광산처럼 아. 얘 뭉개고 가야 한다. 이거를 주긴 줬지만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래서 뭉개고 가야 한다. 여기서 더 이상 문제 제기 안 하게끔 우린 줬어. 네. 손 털고 더 이상 이제 문제 제기하지 마라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던졌으니까 줬으니까 이제 니들이 알아서 우리한테 책임 묻지 마. 우리한테 전말을 묻지 마. 만약에 맞죠? 그렇다 타당 가능한 여태까지의 그 데이터로 보면은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 풀고 가자. 일본식이었으면. 아. 그러니까 일본이 책임지는 듯한 건 다 빼고 예. 시기만 지금 일치시켰고 아. 정상회담에 의제는 안 했잖아요. 그렇군요. 이게 다른 정부였다면 이거를 갖고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또 배상 얘기가 나올 것이고 과거사에 대한 얘기가 또 들춰질 것 같으니 이거를 들고 시기를 조율했는데 마침 윤석열 정부네. 그렇다면 이때 이거를 제시를 하고 우린 빨리 손 털어버리자라는 전략을 세웠을 수 그러니까 있다. 김태호 1차장이 브리핑을 했잖아요. 정상회담에서. 이거를 자랑하면서 동시에 뭐 그러냐면 이것은 선물은 아니다. 이번 거 관련이 없다고 또 그렇게 선을 긋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그걸 그대로 따라 해주잖아요. 그 스탠스를 취함으로써 취하고 있잖아. 그러면 또 이쪽에서 자랑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자랑은 하는데 일본의 책임은 못 진다. 선물인데 일본은 못 한다를 우리가 가른 말에 또 타줘주는 거예요. 갑자기 성질납니다. 네, 갑자기 열이 또 받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제가 내일 대정부 질의하는데 예. 질의에 대한 그러니까. 연습보다 내가 참는 연습을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질의 얘기도 좀 나중에 해주셔야 되겠지만 이제 과거사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가 좀 여쭤볼게.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은 역대 일본 내각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역대 그 내각의 입장이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는 오부치 총리는 통절한 반성과 사죄라는 표현을 썼고, 근데 또 그 이후에 2015년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사과 반성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전쟁과 관련 없는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짊어져선 안 된다라는 표현을 썼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거를 사과를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표면적인 그냥 수식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본은 저는 오늘도 저기 대정부 네. 질문에서 안덕수 총리는 계속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이 강제동원을 2015년에 했으니까 그거는 이미 받은 거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네. 그리고 일중마 그러니까 일본의 맞죠? 중요한 건 중요한 일본의 중일마죠. 예. 중일마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본이 이때까지 사과하고 피로가 감히 쌓였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아베의 논리였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쵸, 게 예.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일본은 지금까지 24번을 사과를 했습니다만 다 뒤집었습니다. 거의 24번도 60년간 24번이 뭐가 많습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되는데 그렇죠. 2년에 한 번인데 예. 피로감. 바로 지난달에 독일 총리가 폴란드 가서도 또 사과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일과는 완전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른데 그러면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예. 일본 정부는 사과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의 본질이 자기들은 아시아에서 불법적인 강점을 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정부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지금 그 뉴라이터들이 얘기하는 예. 그래서 아시아를 깨웠다, 문명화시켰다, 예. 근대화시켰다는 게 일본 정부고. 그럼 일본 정부가 이렇게 내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정당화해 줄 나라가 누구냐면 가장 큰 피해자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제안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면접을 얻는 겁니다. 네네. 지금 이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일본이 뭐 김문수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일본의 논리를 우리가 해주면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가 문제 제기를 못해요. 중국 정도는 하겠지만 한국이 최대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서 그게 불법이 아니었고 그게 차별이 아니었고 강점이 아니었다고 얘기해 주는 게 일어나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보면 후미오가 얘기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역대 총리 중에 누구요? 그러니까요. 누구 걸 지금 얘기하냐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총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결이 다르잖아요. 그럼 어떤 걸 하냐고 물었는데 우리가 이걸 해석해 줍니다. 이 변호사죠. 우리가 일본의 변호사가 돼서 이거는 이미 개성한 거고 일본의 불법적 감정을 인정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보 확대 해석을 해줘요. 근데 일본은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죠. 네. 강제동원도 똑같잖아요.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 날 바로 기시다는 안 했다고 하거든요. 강제동원 없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눈 감는 거예요. 모를 리가 없거든요. 이 네. 정부가. 그래서 그런 표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대에 보면은 2021년에 일본의 국무회의에서 종군 위안부 이 표현에 군이 관여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군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조선 노동자의 강제 연행 단어 대신에 징용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런 표현까지 이제 내각에서도 쓰는데 우리나라 의원들, 우리나라 행정 수반이라면 이런 표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어떤 그 총리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냐 이런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국민들의 속이 좀 시원해질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표면적인 얘기만 하고 이거 오시니까 징용도 안 되고요. 네. 강제징용도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강제징집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군대의 제도가 모병제가 징집제가 모병제가 아니고 징집제잖아요. 여기 예. 이게 강제징용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합법적일 수 있어요. 전 시에는. 이게 지금 김문수나 이 사람들의 논리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불법적이 아니라 일본의 국민이었다면 일본의 전시에 강제징용 또는 일본의 전시 노동자로 강제징용된 건 합법이에요. 그 차이를 알 텐데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강제징용이라는 말, 징용이라고 쓴말 쓰시면 안 돼요. 강제동원이라고 이게 국제 ILO에서 딱 정해준 단어이기 단어.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 국제 규범조차 우리가 유리한데도 일본을 상대로 쓰지 않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예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냥 예. 일본의 변호사가 되기로 자처한 겁니다. 작정을 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제3자 변제안 있죠. 네, 그 네. 부분도 그 성과는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게 없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그럼 앞으로도 그냥 영원히 묻힌다고 봐야 됩니까? 뭐 이게 기업도 참여를 안 하고 있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예. 이게 이제 40억 지금 2023년 그러니까 3월에 나와가지고 근데 누가 냈냐면 제3자 변제가 지금 일본 기업하고 한국 기업이잖아요. 네. 일본 기업은 거의 안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한국 기업인 포스코가 지금 거의 유일하게 40억 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하고 41억 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까지 25억 원이 지급이 완료가 됐고요. 그럼 가용 헌금은 15억 정도 남는 거 아닙니까? 네. 15, 16억 남는데 그런데 작년 말에 그리고 원래 초까지 네. 그 승소해서 배상금을 지급받아야 될 피해자만 한 27명 되고요. 예. 지금 또 해야 되는 게 4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절대적으로 가용 현금이 없고요. 예. 그러면 일본 기업이 네. 예를 들어서 40억이라는 거 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이 3자 변제조차도 반대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근데 이거 지금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고요. 예.
어떤 개선안도 내지 않고. 내지 않고 있고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압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그리고 이 정부의 프레임이 뭐냐 하면 과거사를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묶어서 미래로 나가지 한 발짝도 못 나가겠다는 프레임인데 그거 완전히 왜곡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일 강경했을 때는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는 오히려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에서 뭐냐? 당신들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돌리든지 위안부를 되돌린 걸 다시 되돌리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안 나가겠다고 한 사람이 아베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프레임을 씌웠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스스로 갇힌 꼴이 갇힌 꼴이죠. 되어버렸다. 그거를 이 정부가 누가 풀어줬냐면 이 정부가 풀어줬죠. 뭘 풀었냐면 일본의 말을 들어줌으로써 풀었죠. 그 말은 일본의 주장을 다 받아들이게 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다 원래대로 돌아가서 강제노동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건 그거고, 그거고. 이건 이거고. 오히려 진짜 개선은 뭐냐면 예. 여기에 서로 조건부를 달지 않고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일본이 이 부분에 해야 된다. 다른 거는 하자. 이게 맞죠. 예. 그런데 일본이 연결시킨 걸 우리가 풀어준 겁니다. 그게 우리 양보를 통해서. 아 그러면 이거는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일본의 자민당 총재가 27일 날 새로 뭐 좀 바뀌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다음 대통령이 바뀌거나 한다면 다시 되돌리기는 외교는 어때요? 지금 일본의 아까 말했습니다. 네. 자민당을 대체할 만한 세력이 없잖아요. 예. 이게 더 무너져야 연장이라도 생기는 건데 일본은 대체정 할 수 있는 집권 정당이 수권 정당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 기대할 수 없고 그럼 한국이 바뀌어야죠. 한국이 바뀌어야 돼. 한국이 바뀌어서 사실 이 문제는 근데 바뀌어도 이 정도로 만약 양보해두면요 네. 똑같은 말이 나와요. 한국은 국제적 약속을 어기는 어겼다. 나라다. 이만큼 내줬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되돌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그 다음 정부의 엄청난 어려움과 부담을 지우고 가는 겁니다. 외교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만큼 망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일 동맹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동맹하러 가는데 지금 각서를 내용을 안 밝히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년 60주년에 이상한 거 다 해주고 아까 같이 생겐 조약 다 해주면 예. 다음 정부가 끊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 이게 외교라는 건 한 번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하고 나면 왜냐하면 상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이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지난달 27일에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악사 있죠, 악사. 네, 그 체결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그때 다시 오후에 말을 바꿨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불러올 후폭풍이 좀 걱정돼서였는지 말을 바꿨더라고요. 지소미아 때도 좀 이것 때문에 뜨거웠었는데 악사가 되면 더 달라지는 거잖아요. 미국이 이미 오바마 때 미국의 의회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네. 동맹의 3조건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지소미아고요. 네. 두 번째가 악사고요. 세 번째가 MD 미사일 방어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세계 정부가 전부 다 의회는 부담스러우니까 예. 의회를 제치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한 각서가 한미일 각서가 이게 중요한데 역진하지 않겠다고 지난 신원식 국방장관이 예. 얘기했잖아요. 조약이 아닌데 왜 역진이 안 됩니까? 불과 24%의 지지를 받는 사람 정부가 국민 23%입니다. 그러니까 23% 네. 정부가 국민 모르게 국민이 안심해라 우리가 한미일로 간다고 하는 내용을 밝히지 않는다는 자체가 이건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도저히 예측이 불가한 그렇죠. 상황으로 가고 그러니까 있다. 악사를 해야 된다. 예. 그럼 지소미아는 있고요. 예. 그다음에 MD라는 것은 결국 미사일 방어망을 지금 한미일이 네. 맞추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한미일이 미사일 방어체예요. 그거는 북한에 대해서 네. 핵 미사일에 대해서 같이 한다는 그쵸. 거잖아요. 예. 이게 MD거든요. 예. 이 MD가 되면 북한만 있습니까? 중국하고 그렇죠. 러시아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도대체 이걸 동맹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김병주 의원이 그 국회 그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정신 나간 사람에 대해서 네. 끝내야 저는 만약에 이게 파행으로 안 가고 저한테 순서가 왔으면 국민의힘 정신 안 나가셨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동맹입니다. 당신들이 정신이 나가서 동맹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이거는 동맹이에요. 실질적 동맹. 이 정도 수준이면 동맹이라고 동맹이죠. 해야 된다. 거기다가 지금 아까 같이
일본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예. 하고 그다음에 지금 김태효 차장이 자기가 한 것처럼 유사시에 자위대가 들어와야 된다. 이거 음. 뭐예요 다? 아니 이거는 한반도가 늘 얘기 나오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 나오잖아요. 한반도를 두고 하늘에서 MD라는 게 그 미사일 방어 체계 뭐 이런 거잖아요. 한반도를 두고 이거는 그냥 화약고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렇죠. 지금 한미일이 하게 되는 게 두 예. 군데입니다. 한미일이 하면 뭐 크게는 세 개죠. 대만 쪽인데 예. 중국 되면 남중국해 하고 음. 그다음에 독도 인근입니다. 예. 이미 했잖아요. 네. 대잠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독도에서 보면 독도를 지금 미국은 일본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동해를 병기도 안 해요. 네. 그다음에 지금 심지어 독도까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독도를 자꾸 모형을 없애는 게 예. 일본은 미국을 통해서 독도를 일단 공동 수역으로 관리 수역이나 훈련 수역, 예. 안보 수역, 협력 수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음. 그럼 독도 부근을 완전 협력 수역으로 만들면 일본의 자위대가 가서 그것이 훈련하고 그 주변에서 돌게 됩니다. 한미 동맹은 미군이 여기 와서 미군 함정 들어오잖아요. 네. 일본 함정이 독도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아무 없는 말도 없고 오히려 그걸 줄이고 이번에 20km까지 작년에 20km까지 독도에서 물론 영해 바로 바뀌긴 합니다만 들어왔을 때 이걸 안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안 알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독도 방어 축소시키고 있고. 예. 그래서 제가 내일 질문할 게 네. 이거예요. 자꾸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음. 용산 앞에 그러면 독도 모형을 설치해라. 그리고 국방장관이 독도 방문해라. 그러면 오. 모든 의심이 사라질 텐데 왜 안 하느냐? 독도 수호 아니냐? 그리고 우리 독도 방어 훈련의 주적이 누구냐? 일본이잖아요. 북한이 탐냈습니까? 중국이 탐냈습니까? 이걸 못 한다니까요, 이 정부가.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예. 직접 이제 방문해라. 바뀌었죠. 아, 그렇죠. 이제 예, 바뀌었네요. 예. 예. 제가 예. 물을 겁니다. 김용현. 예. 예. 가서 예. 독도 방문해라. 그리고 내년에 더 확대할 생각 없냐고 방어 훈련. 공개적인 확대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예, 예. 그렇게 요구를 하실 거다. 내일. 예. 대정부 질문이 있으니까.